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인데 진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뉴스부터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맡고 있던 수액에서 욕실 청소용 이 세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몸에 세제가 들어간 환자는 혈액 투석이 필요할 만큼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30대 남성,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다른 환자였습니다. 5년 경력의 전직 간호사인 그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는데요. 그가 수액에 세제를 주사한 피해자가 최소 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베이비시터가 집안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네요. 내 아이를 맡기는 베이비시터, 가족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몰래 집안 물건을 훔치다가 덜미가 잡힌 베이비시터가 있습니다. 입주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50대의 가방과 방에서 상표도 안 뗀 속옷과 화장품부터 냄비와 명품 지갑까지 수많은 물건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아이가 모으던 동전과 오르골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베이비시터 관련 선발 기준이나 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에 올라섰습니다. 4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00명이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7일 이후 91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건지 우려스러운 상황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며칠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이 반복될수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정점은 더 빨리 또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 이후 2차 정점은 180일 만에, 3차 정점은 120일 만에 찍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백신을 접종한 인원 35,860명, 2차 접종 9,231명으로 지금까지 총 175만 574명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서울 등 내륙 곳곳은 대기가 건조해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나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1도, 한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니까요. 면역력 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 건강 체크해 보시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연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행복진료실 진료 주제 힌트 나갑니다. 숫자가 오르고 있는데? 네. 1? 1이에요? 네, 오늘 주제는요. 네. 바로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네, 전 세계적으로는요. 네. 2초에 한 명씩 이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결국 이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니 전 세계 2초에 한 명이면 우리가 방송 시작하고 지금까지 몇 분이 열어가십니까? 지금도 네. 네. 2초, 전 세계 1위면은 올림픽으로는 금메달이네. 야, 근데 이게 무서운데요? 2초에 한 명이라니.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하늘, 뭔가 미세먼지 뭐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호흡기 질환. 그러면 호흡기 질환 때문에 사망이 늘어난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호흡기나 폐질환이 전 세계 1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사망.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2초에 한 명씩 사망하지는 그건 않을 아니죠. 것 같은데. 네, 예리하시네요. 네. 그건 아닌데. 자, 그러면 네. 마지막 힌트죠? 네, 마지막 힌트는 제가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눈도 침침하고 해서 병원까지 다녀왔는데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곳 건강이 나빠진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하나둘씩 들려오는 친구들의 보고 대부분은 이 질환 때문이라 제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행복주치 선생님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게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눈이 네. 나 요즘 눈 침침한데. 저도 눈이 좀 침침해서 그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그냥 호흡기만은 아니고 그쵸. 다른 것들이 포괄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요. 우리가 저 호흡기 질환 때문에 눈이 침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잘 오늘 모르겠는데. 진료 주제가 뭔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몸속 시한폭탄 막는 혈관 건강법입니다. 혈관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결국 사망을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혈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자리가 있나요?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네. 장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기 전까지는 전혀 통증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몸속에 시한폭탄 같은 장기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평상시 꾸준히 잘 관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우리 혈관을,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쭉 일자로 피면은 12만 킬로 정도가 되거든요. 예.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둘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동맥, 뭐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각 장기에도 혈관이 엄청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장기에도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아까 힌트에서 미세먼지 있었잖아요. 미세먼지도 혈관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그러면 호흡기 폐를 생각하시는데요. 네. 일단 호흡기 폐는 오염이 되죠. 네. 미세먼지. 그런데 그다음 뭐냐? 폐에 들어있는 그 모세혈관과의 연결되는 곳을 통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혈액 속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폐가 오염되고 그다음에 혈관이 오염되니까 결과적으로 초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혈액과 혈관도 나쁘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혈관 건강, 이 혈관 건강과 관련된 주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와서 얘기 나누죠. 모든 만물은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순리겠죠. 우리 몸속의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신진대사도 활발해지는데 만약 그 혈관이 막힌다면 전 세계 인구의 3명 중에 1명꼴로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관 안에 노폐물로 인해서 자칫하면 돌연사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혈관 질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봄비가 버슬버슬 내리고 있는 오후, 비가 오는 날인데도 우산을 쓰고 바쁘게 어딜 그렇게 가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운동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오늘 운동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요 계단이라도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려고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운동을 거르지 않고 성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부. 그녀가 운동을 꾸준히 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혈압이 위험수혜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고지혈증도 있어서 하여튼 좌우지간 종합병원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운동을 안 하면 제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쉴 시간 없이 하루에 꼭 한 시간씩은 이상은 꼭 운동을 해요.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팍 주고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한 번에 하는 그녀만의 계단 오르기. 20층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20층까지 어떻게 피디님 잘 따라오시겠어? 한번 따라와 보세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정한 속도로 흐트러짐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녀. 제작진, 힘 좀 내봐. 그녀에겐 운동 철칙이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3년 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후 성실한 운동 습관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한 10년 전에 쓰러지셨고, 쓰러져서, 그러니까 이제 뇌경색이죠, 그게. 그래서 뭐 이렇게 품 왔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남동생도 갑자기 한 2년 전에 뇌경색이 와갖고. 혈관 질환 가족력 때문에 그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것은 물론 먹는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는데요. 삼겹살에 기름진 음식과 빵을 좋아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잡곡밥에 채소 위주 식단으로 바뀐 건데요. 더불어 식사량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가족력이 그렇게 있으니까 저도 심혈관 질환에 걱정이 되잖아요. 혈관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뇌의 혈액과 혈관 상태를 알아보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혈관 안에 여기 이렇게 혈관 벽을 따라서 여기 이렇게 저희가 표시해 놓은 부분에 뭐가 쌓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꾸준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혈관에 노폐물이 있었습니다. 혈류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통과해야 되는 혈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거를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혈류와 함께 이동을 해서 뇌로 가는 혈관을 맞게 되면은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되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맞게 되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두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혈관벽에 쌓여있는 노폐물.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주변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고 오잖아요. 그럼 거의 쓰러졌는데 혈관 때문에 이렇게 탈이 나셨다고 부고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뭐 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맞아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맞아요. 어휴 이건 뭐 바로 알아챌 수도 없고 정말 문제잖아요. 네. 맞아. 근데 혈관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아버님이 한 50대 정도 되셨을 때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어떤 증상이냐 그러면 좀 저리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니까 그렇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보일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혈관 다들 쪽을 알 수가 무슨 없죠. 증상 얘기하면 다 겁나는 게 저희도 화면 나가는 동안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저 이보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 자꾸 침침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네. 이렇게 자꾸 편두통이 저는 맞아. 쪽골치라고 그래. 저도 여기가 찌릿찌릿해요. 네. 저는 또 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저려가지고 이렇게 다들 왜 이러세요? 이렇게 주물러야 정말 되는지 모르겠어.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증상들이 환자예요. 다들 노년층에만 생기는 혈관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젊으신데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노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젊은 나이 때부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더 혈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혈관 건강 다 얘기했는데 뭘 이곳이라고? 혈관에 생기는 요게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혈관 여드름입니다. 네? 혈관에 여드름이 있어요? 혈관에 여드름이 있어요? 네. 여드름은 여기 나는 그죠? 거 아니에요? 얼굴에 나면 얼굴에만 여드름, 나는 거 아니에요? 등에 나면 등드름, 혈관에 나면 혈드름? 네. 여드름 하면은 왜 네. 얼굴 같은데 피지가 쌓이면서 봉글 네. 솟아오르는 걸 그렇죠. 말하잖아요. 네. 이 혈관에도 염증과 지방질이 쌓여서 봉글 솟아오르는 바로 그게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쉽게 네. 해서 혈관 여드름이라고 했는데요.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네. 화면 안쪽이 점점 두꺼워지는 혈관 안쪽에 기름, 또 피지 성분 같은 것들이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진짜 여드름처럼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플라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우리 여드름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터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터지게 되면 네. 그 터진 자리에서부터 염증 물질들이 잔뜩 달라붙으면서 이 플라크가 온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형성이 되고 그게 뇌로 올라가면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저게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이런 거 생기면 사춘기라고 그러는데 혈관 여드름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은 맨 처음에 변화는 혈액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거나 염증 네. 반응이 심해지면서 혈관벽 안쪽이 조금씩 두꺼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 지방질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혈관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 터졌을 때를 상상해 보면 네. 너무 무시무시하죠. 네. 이 혈관 안쪽에 이렇게 고름처럼 고여있는 게 뻥 하고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한 것 중에 보니 그러네요. 사춘기 때 여드름 관리 잘못해가지고 짜면은 여기 막 흉터 생기는데 네. 이게 혈관에 있는 여드름도 젊었을 때 관리 못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안쪽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오는데 그게 결국엔 나중에 또 혈전을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혈전이 말 그대로 심장혈관으로 딱 막으면은 심근경색, 뇌혈관 쪽으로 가면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혈전 얘기하고 또 터지는 거 얘기했지만 여드름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딱지 않잖아요. 네, 흉터가 생기고 딱지가 생기고 네. 또 심한 경우에는 그 흉이 평생 가기도 하죠. 몇 개 있어요, 얼굴에. 그래요. 마침 이 혈관 속에 있는 여드름, 그러니까 혈관 죽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맥경화성 경화반이 터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이 색전증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지만 그 자리에 딱지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딱지면 딱딱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딱지가 앉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요게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랑말랑하네요. 네, 말랑말랑하고요. 네, 아주 흐물흐물하니. 유연성이. 그렇죠. 이렇게 탄력이 좋을 때는 강한 압력이 걸려도 잘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자, 이거는 그렇지 않은 좀 딱딱한 혈관인데요. 네, 벌써 봐도 네, 딱딱하고 대단히 많이. 예. 그래서 제 손에 가해진 압력 자체가 다르네요. 저거 이제 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게 하면 부러질 것 같아서 네. 네, 이렇게 그래요. 딱딱해진 혈관들이 결국 우리 몸에 딱지가 많이 앉아있는 혈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혈관에 여드름 생긴다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여드름 생겨도 속상한데 혈관 속에 혈드름 생기면은 더 속상한데 이게 또 터지면은 그냥 우리 몸속 어디든지 가가지고 건강에 또 위협이 된다니까. 야, 이게 진짜 혈관 건강 진짜 관리 잘해야 되겠네. 네. 혈관 여드름도 그러니까 지방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제가 혈관 여드름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지 좀 단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혈관의 단면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게 혈액이 잘 흐르고 있을 것 같잖아요. 딱 네네. 보기에도. 일단 우선적으로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력. 그렇죠. 그 다음으로 흡연이 항상 문제가 돼요. 혈관은. 혈관도 좁게 만들고 염증 물질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요. 그 다음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 많이 드셔서 너무 많이 먹다 먹는데. 보니까 네. 잉여 물질들이 많이 잉여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쌓이게 근데 되고요. 저거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옛날 고등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 많은 애들도 저런 애들이 많았어. 옛날 가족력이 네. 있고 그다음 흡연하면서 빵 많이 먹는 애들이 좀 이렇게 여드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애들이 보면 또 동물성 지방도 많이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운동 부족. 운동 부족도 맞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태욱 씨가 있고요. 꼭 뒤에 앉아 있었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얘기 중에 항상 나오는 스트레스. 지금 딱 어떤가요? 혈관 여기 붙어 있는 게 딱 여드름 같잖아요. 맞아요. 딱 보기에도 이런 애들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있죠. 이 상태에서 혈액이 잘 흐를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네. 10대 때부터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 중에 여러 가지들을 10대 때부터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피부 여드름은 제가 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톡 짜면 끝이에요. 아. 근데 혈관은 뭐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혈관 여드름 짤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짜겠습니까, 혈관 안에. 저희가 예방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네. 혈관 여드름 예방하는 방법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반전 수치는 뭡니까? 반전 수치? 그렇죠. 혈관 안쪽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이 혈관 여드름 하면 생각나는 게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문제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화면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A라는 사람,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을 보면 정상치의 한계선을 그어놨어요. 네. 자,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더 혈관 여드름이 잘 생길까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이 그렇죠. 생겼지.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생기죠. 언뜻 보면 A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죠? 네. 콜레스테롤이 많아 보이니까. 네. 하지만 B가 사실은 더 저희가 이거 혈관 여드름 생기는 동맥경화성 비율을 계산기로 맞는 공식이 있거든요. 예. B가 더 높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보면은 A는 높고 B는 좀 낮으니까 네. B가 더 건강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사실 HDL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HDL이 지금 정상 범위보다 낮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콜레스테롤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HDL은 저거보다 높아져 있어야 하는데 낮게 되면은 이 사람은 혈관에 죽종이나 혈관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하는데 얘네들의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키는 어떻게 보면 택배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뭐냐?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잡아가지고 간으로 보내주면 간이 얘를 이렇게 딱 이제 재활용 처리를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간으로 이것들이 가지 못하고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고 그래가지고 심혈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여드름을 줄이거나 조금 좋게 하려면 이렇게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풍부하게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라.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다. 안전의 수치,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였습니다. 자, 이번엔 장수밥상. 이번에는요, 제가 아주 맛있는 장수밥상을 준비했는데요. 더더군다나 아주 제가 준비한 재료는요, 바로 요겁니다. 바로 방풍나물입니다. 네. 방풍나물. 이 봄에 향긋한 식탁을 굉장히 이 방풍나물로 향 중에서도 봄나물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방풍나물은 독특한 향과 함께 식감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방풍이 도대체 혈관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뇌졸중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걸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풍이 바로 그 풍을 막아준다. 이름 자체가 풍을 막는 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풍나물에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가 있는지 좀 알아봤더니 이런 거죠. 혈전 생성을 막는 쿠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방풍나물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풍을 예방하고 몸속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중금속이나 독소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미세먼지나 황사가 날아와가지고 호흡기와 혈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요럴 때 요 방풍나물을 싹 먹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다시 지키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방풍나물, 장아찌 이런 거 좋거든요. 이거 돼지고기 딱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방풍나물 그러면 장아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맛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장으로 만드는 방풍나물 3종 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나물 3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모사원 선생님은요? 네, 저는 우리 방풍을 이용한 우리 평소 수시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풍죽을 준비했습니다. 방풍나물 3종 세트와 방풍죽, 장수밥상 가겠습니다. 오늘 장수밥상이라니까 이거 먹고 오래 사시는데 오래 살기만 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밥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장수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방풍나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방풍나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방풍나물은 사실은 지금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풍나물이 이렇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오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풍나물 좋아하시는데요. 이 방풍나물 요거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맡아볼까요? 네. 사실 제가 방풍나물 향을 처음 맡아봐요. 나물을 별로 자주 안 먹기 때문에. 어떠세요? 풀향. 풀향. 이 방풍나물이요, 워낙 향이 좋아서 그 옛날에 허준 선생님 지으신 도분대작에는 방풍죽을 먹고 3일 동안 그 싱그러운 방풍 향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글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굉장히 향이 좋은 식재료예요. 특히나 지금 봄에 나오는 이 방풍나물은 갯방풍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정말 그 뭐랄까 싱그러운 잎과 함께 향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 가지 나무
나물 반찬 하시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 방풍나물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예인 씨? 싱싱한 걸 사야겠죠. 네. 초록이 진하고 네. 싱싱한 거. 네, 맞아요. 네. 너무 해맑게 얘기하니까 제가 맞다고 그러고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방풍나물이요. 네. 어떤 방풍은요, 이렇게 굵은 이렇게 줄기가 있는 방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줄기는 사실은 우리가 나물로 먹기에는 조금 거세거든요. 이런 것들은 방풍나물 쌈으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쌈으로 드실 때는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김이 오르는 그 수증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 데쳐주는 거가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나물로 드실 때는요, 이 앞쪽에 있는 여린 줄기만 이렇게 똑똑 따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훨씬 더 먹기가 좋거든요. 네. 자, 그래서 방풍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약간 씻는데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씻을 때? 예. 갯방풍 같은 경우에는 요게 모래흙에서 나오거든요. 모래흙. 네. 그렇기 때문에 씻을 때 굉장히 잘 씻어주셔야 되는데요. 흐르는 물에 몇 번 씻지 마시고 일단은 담근법으로 해서 물을 충분하게 담근 다음에 흐르는 물에 굉장히 여러 번 닦아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안쪽에 있는 모래흙이 완전히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방풍나물은 삶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방풍나물 삶을 때 제가 예인 씨 많이 쓰는 거 있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 소금? 소금을 넣고? 아니, 소금 네. 넣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소금 넣으면 좋기는 한데 갯방풍은 워낙 이렇게 열이기 때문에 소금을 넣고 삶지는 않고요. 네. 바로 이 쌀뜨물을 넣고 삶습니다. 쌀뜨물을 넣고 삶게 되면 갯방풍의 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도 갯방풍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쌀뜨물 갖고 하죠. 네. 제가 쌀뜨물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데요. 아직 쌀뜨물이 잘 끓어오르지 않아서 제가 양념장 먼저 준비를 할게요. 네. 근데 이게 3종 세트라고 하시잖아요, 선생님. 네. 어떤 3종 세트인지 그게 저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제가 오늘요, 마스크를 올리라고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요. 맞아요. 네. 방풍나물은요, 보통 우리가 전통장으로 만드는데 어떤 전통장이냐, 바로 된장. 된장. 그다음에 고추장, 그다음에 간장으로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된장으로 만들면 많은 어머님들이 방풍나물 굉장히 쉽게 만드시는데 요게 또 잠깐씩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요 방풍나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요거를 한번 데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데치는데 뭘로 데치느냐? 바로 쌀뜨물에다 데쳐요. 근데 쌀뜨물이 이렇게 많이 끓고 있을 때 약간의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소금이 나오긴 나오네요, 네. 선생님. 네. 약간만, 아주 네. 조금만 살짝만. 넣고 그다음에 방풍나물을 이렇게 데치세요. 네.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갯방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열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게 되면 방풍나물이 늘어지죠. 네. 그래서 방풍나물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방풍나물 삶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한번 뒤집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금치 데칠 때 몇 초라고 말씀드렸죠? 몇 초였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네, 저는 알지만 살짝 퀴즈입니다. 해야 돼. 살짝 한 20초. 살짝. 네, 만약에 시금치가 여름 시금치다 그러면 굉장히 얇죠. 그럴 경우엔 20초. 시금치가 동초, 겨울 시금치다 그러면 좀 두껍죠. 그럴 땐 30초. 그럼 방풍은 몇 초일까요? 25초. 40초입니다. 40초예요? 네. 왜냐하면 방풍은 줄기 쪽이 굉장히 조금 억센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 쪽을 완전하게 나른하게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쌀뜨물에서 한 40초 정도 이렇게 데쳐줍니다. 자, 이렇게 데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40초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찬물에 얼른 떨어뜨리세요. 네. 냉탕 온탕입니다, 네, 이거는. 그럼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초록의 싱그러운 맛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향이 좀 벌써 올라오지 향이 확 않아요? 올라오네요, 그렇죠. 진짜. 향이 좀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찬물에 헹구고 나서 찬물에 또 한 번 헹굽니다. 이렇게. 두 번 정도를. 네. 네. 뭐 어머님들은 이제 싱크대에서 하시니까 개수대에서 하시니까 굳이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따서 준비를 할게요.
아, 이거 3종 세트라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님들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3종 세트 이거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방풍나물은요. 하나 갖고 먹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왜냐하면 방풍나물 한 번 사면은 보통 어머님들이 한 2군 정도, 한 1kg 200 정도 사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방풍나물 굉장히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방풍나물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걸 지금 젓가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썰어요. 아, 살짝 또 그렇죠. 네, 썰어줘요. 먹기 좋게. 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네. 한번 썰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나물 무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넣고 무치잖아요. 네. 근데 된장나물은 그렇게 하면 된장이 한쪽으로만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장 넣고 네. 이 정도면은 한 1과 2분의 1 큰술 정도 된장 넣으시면 돼요. 네. 이거 집된장입니다. 여기에다가 된장이 약간 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뭔지 아세요? 매실청이에요. 아, 매실청. 네, 매실청으로 약간 단맛 내고 네. 그다음에 파마늘 좀 넣어주시는데요. 마늘은 된장의 향이 조금 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된장의 향이 너무 세면은 마늘 향이 너무 세면은 된장의 향이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넣으시고요. 파는 한 1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많은 어머님들이 또 아이, 다, 그럼 다 네, 아시죠. 아시는 정도인 것 그럼요. 같아요. 자, 이제 됐으면 이렇게 잘 섞어졌으면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요걸 이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먼저 양념장을 섞은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나물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방풍나물 안에 이 된장 양념이 골고루 다 이렇게 섞이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오늘 가장 주제가 뭐예요? 혈관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할 때는 또 좀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좀 슴슴하게 잡수시려면 꼭 된장 양념을 먼저 묻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풍나물에다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맛있어요. 벌써 향이 싹 올라오니까 군침이 또 도네요. 그쵸? 이게. 자,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양념 요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참기름이에요. 아, 참기름 들어가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된장으로 무쳤으니까 참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보물보물해서 된장의 향이 짙게 우러나게 하시면 돼요. 아, 맛있겠다. 이거 밥도둑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이제 고추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추장도 이렇게 볼 놓고요. 저는 원래 고추장 양념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고추장이면 더 좋아하세요? 네. 이거 좀 바꿔주실래요, 선생님? 저는 좀 약간 자극적인 걸 더 이거 좀 좋아하기 내려주세요. 때문에 네. 고추장 양념도 기대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추장 양념을 먼저 좀 해볼게요. 네. 고추장을 먼저 볼에다가 풀어주세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을 먼저 네, 볼에다가 풀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고추장에다가 가장 오늘의 핵심인 식초를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추장 양념도 그냥 고추장 양념이 아니라 약간 새콤하게 먹는 초고추장 양념이 좋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넣고 네. 식초 넣었으니까 단맛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실. 저는 매실을 넣습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파와 파마늘. 마늘 넣고요. 여기는 근데 참기름이 안 들어가는 그 이유가 식초 맛을 잡을까 봐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요. 잘 섞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준비한 이제 방풍을 넣고 네. 조물조물 무치세요. 아, 이거 뭐 여기까지 된장이랑 향이 나요. 고추장 다 네. 해놓으면 이거 얼마나 예쁘고 맛있겠어요. 맛있겠죠? 네. 근데 된장 맛하고요, 이 고추장 맛하고 방풍이 느껴지는 맛이 달라요. 그래요. 네, 씹어보면 맛이 달라요. 양념에 따라서. 네, 양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고추장으로 무친 거는요, 우리가 왜 시금치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어때요? 굉장히 밥도둑이잖아요. 네. 오늘 정말 이게 밥도둑이에요. 근데 아까 모선 선생님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수 넣은 잡곡 보리밥을 좀 드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쳐주세요. 어때요? 맛이 굉장히 보이죠? 네. 아니, 저는 옆에 있을 때 너무 괴로워요. 이 향이 막 그대로 코끝을 막 찌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깨가루만 이렇게 넣어서 네. 고소함을 좀 더 주시면은 기름이 안 들어가도 굉장히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요거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가
간장 방풍장아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간장 장아찌는요. 저는 사실 간장 장아찌는 이게 간장 절임물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맛은 있는데 사실 약간의 염분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간장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국간장을 이용해서 볶음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볼에다가 아예 후라이팬을 일단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고 아니다. 여기다가 놓고 제가 여기서 할게요. 자, 장갑을 하나 끼고 난 다음에요. 요거를 일단 불을 올려요. 네, 올려요. 방풍 간장 볶음이 되나?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주 쉬워요. 요거 식용유를 먼저 둘러요. 볶을래니까. 네, 볶을래니까. 그다음에 들기름도 같이 둘러요. 들기름도 들기름만 그래. 하면 좋은데 네. 왜 제가 들기름하고 이렇게 식용유를 같이 하냐면 들기름의 발연점이 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볶아요. 네. 그리고 방풍을 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볶을 때 방풍을 먼저. 네. 방풍을 넣어요. 방풍을 넣고 여기 지금 불이 달궈지기 바로 직전에 네. 뭘 하느냐? 바로 파를 넣어요. 파를 넣고 여기 마늘을 넣습니다. 네. 이 순서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간장을 이렇게 넣으세요. 요걸 이제 무치면서 이제 볶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굳이 이제 오래 절여서 먹을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맛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다 무침이 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볶아요. 네. 뭘로 볶느냐? 젓가락으로 이용해서 요거를 맛있게 볶아주세요. 근데 볶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너무 오래 볶으면 안 되고요. 네. 딱 40초만 볶아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볶아되면 이게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네. 초록색의 방풍이 약간의 누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그 데치는 40초만. 시간하고 같네요. 그렇죠. 네. 다 40초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데쳤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안 볶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방풍나물을 정말 간장 양념으로 해서 절임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그걸 나중에 먹을 때는요, 물기를 꼭 짠 다음에 들기름과 식용유 두른 팬에다가 살짝만 볶아 잡수시면 염분기가 좀 떨어져요. 그렇게 잡수셔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팁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거를 그냥 바로 여기서 양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 40초가 다 됐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덜으세요. 볼에 다시 네. 왜냐하면 방풍이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초록색이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다 놓고 불을 끈 상태에서 들깨를 하게 되면 들깨가 서로 엉기겠죠. 네. 그리고 초록이 약간의 누렇게 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들깨를 넣는 것도 이게 포인트 같아요. 네, 선생님. 요거 들깨 넣으면은요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것도 또 이보은 선생님의 정말 작으면서도 그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게 이 들깨가 들깨 자체로 있을 때는 좀 오래 보관이 가능한데 저렇게 가루를 내잖아요. 네. 냉장고에서도 2주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산패가 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저렇게 가루 낸 상태에서 뜨거운 팬 위에 넣으면 이거 뭐 한 몇 초만으로도 이 산패취가 쫙 올라올 수가 있어서 고소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빼서 이렇게 한번 네. 씻어서 이게 넣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작지만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산패되면 기름 쩐내라는 쩐내 나죠. 그렇죠. 맞아요. 쩐내가 네, 좀 네.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 지금 고추장 양념, 그다음에 들깨 양념, 그다음에 요건 된장 양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각각의 맛이 다 달라요. 요거 예인 씨가 한번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좋지요. 이게 이제 된장이잖아요. 네. 우리 모선 좀 간장 선생님, 주세요. 간장이요? 네. 야, 이게 이제 취향 확실하죠. 골라 먹는 간장으로. 재미가 있어요, 보니까. 간장으로. 된장. 방풍 뷔페예요? 어떠세요? 그렇게 짜지도 않네요. 선생님. 그쵸? 짜지 않죠? 자, 이번에는 고추장인데요. 고추장 요걸로 한번 잡숴보세요. 네. 고추장은 약간 초고추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서. 이렇게 초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인 씨 같은 약간 젊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이건 밥도둑. 밥도둑이에요. 이거면 밥 한 공기 싹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진짜 입맛을 싹 돋구면서
저는 간장 젊은이 취향이네요. 간장 잠깐만요. 네. 이렇게 먹던 걸로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아유, 네네네. 또 버릇이 그래서 그대로 나왔네요. 네. 제가 이렇게. 네. 모 선생님 간장 맛은 어떠세요? 간장이 맛있어요. 딴 거 안 먹어봤지만 네. 딴 것 좀 드릴게요. 고추장 드릴까요? 간장이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맛이거든. 그렇죠. 이게 방풍장아찌. 저거 아마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른데 저는 왠지 모르게 된장이 전 땡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네. 양념에 따라서 방풍에 느껴지는 맛이 다른데 맛이 다르죠. 네. 이게 볶은 게 또 색다르면서 굉장히 맛있네요. 아니 이번 주말에 집에서 고기 좀 구워 드실 때 방풍 3종 세트 딱 넣고 만들어서 그냥? 너를 위해 만들었어. 근데 그때 고기는 삼겹살 기름 많으니까. 아, 괜찮아.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너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걸 먹어. 네. 그렇죠. 봄을 또 한번 확 느끼고요. 왜냐하면 방풍을 그냥 이렇게 나물 한 가지만 놓고 잡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 전통장, 국간장, 그다음에 고추장, 그다음에 된장으로 각가지 이렇게 만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네. 맛을 보도록 하겠고 예. 이제 모 선생님 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개인 취향이겠지만 고추장보다 간장이 진짜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간장이 진짜 맛있고 네. 저는 오늘 방풍 죽을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아까 방풍, 중풍을 예방해주는 약재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우리 식용보다 약용으로서 먼저 시작이 됐고 약용 부위는 뿌리이긴 해요. 근데 그 뿌리에서 나온 성분이니까 당연히 줄기나 잎사귀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제가 죽을 준비한 건 중풍 환자들이 결국 대부분 식사를 잘 못하세요. 목 넘김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 대신 평소에 좀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추천해줬던 게 이 방풍 죽입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일단 불린 쌀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불린 쌀을 준비해 주시고 이건 취향에 따라 좀 다른데 요거는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먹는 거라 그러면 잘게 빻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좀 세게 좀 할게요. 스튜디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를 집에서 믹서를 이용해서 가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저 요 상태에서 요거를 선생님 그대로 조금만 더 빠주세요. 조금만 더 빠도 될까요? 네, 네. 진짜 오늘 믹서를 안 가져 나오셨네요. 네. 왜 전기가 안 들어와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 방풍죽 많이 해 먹는데요. 네. 저렇게 절구에 빻아서 한 방풍죽과 네. 믹서에 간 방풍죽은 식감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방풍의 향과 그다음에 식감을 잘 하려면 저렇게 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또 제가 또 전문가로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빻게 되면은요, 이 갈리는 입자가 사이즈가 좀 커서 씹는 느낌은 꽤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믹서로 갈면은 굉장히 작고 곱게 갈리기 때문에 네. 씹는 맛은 없어지는데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부드러운 걸 선호하느냐, 씹는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빻을 건지 갈 건지 아니면 섞었을 건지 이런 걸 좀 튜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믹서에 갈면 미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부드러워지죠. 그냥. 맞습니다. 네. 우리 취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기름을 한번 좀 둘러주셔야 돼요. 들기름을 둘러주시고 네. 방풍 나물도 아까 똑같이 삶은 다음에 이렇게 좀 다졌어요. 네. 다져서 나물도 넣어주시고 지금 불을 살짝 중불 정도로 켜둔 네네 상태입니다. 조금 달궈놨습니다. 그 다음에 쌀을 쭉 모 선생님 이게 솜씨가 점점 늘어서 나중에 요리도 막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볶으셔야 돼요. 네. 칭찬했는데. 안 볶으셔가지고 한번 볶으셔야 돼요. 선생님. 칭찬에 약한 남자였어요, 네, 보니까. 네. 한번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네. 물을 넣고 칭찬을 들으면 뭔가 막 빨리 하고 싶거든. 그럼 또 칭찬받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보통 이제 죽 끓일 때는요. 네.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 몇 컵 넣으셨어요? 저 여기요 오늘 딱 1.5리터 준비해 왔는데요. 1.5리터요? 맞춰서 네. 정확한데 왜냐하면 그 쌀에 7배를 넣으시면 딱 좋아요. 7배? 네, 쌀의 7배. 네, 그렇기 때문에 쌀의 7배니까 왜냐하면 방풍이 녹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풍의 향이 충분하게 나려면 그만큼 한 7컵을 미리 넣고 한참 저어서 죽을 끓이셔야 돼요. 네. 죽은 정성이 맞아. 그렇죠. 물 네. 많이 넣으면 어쨌든 정성이죠. 참 오래 끓여야 되는 네, 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은 처음에 한 5분 정도 네. 이렇게 좀 팔팔팔팔 끓을 동안 5분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약한 불로 계속 졸인 다음에 죽 같은 형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드시면 되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오늘 네. 저도
비법 양념장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오, 이렇게만 먹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념장을 준비해봤는데 이름하여 잣간장입니다. 잣간장. 간장. 그냥 잣 가루만 넣어서 먹어도 맛이 있겠지만 잣 간장을 이용하면 더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또 이보은 선생님 아이디어예요. 네, 여기 잣을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잣가루랑 깨가루, 네. 그리고 간장. 모 선생님 간장을 좋아하시네. 간장류를 그쵸?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물을 또 조금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섞어주시고. 쉽죠? 오,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이거 처음에 이게 뭐 맛있겠어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옆에 봐보시면 여기 네. 완성된 것도 준비해왔거든요. 와. 요거 그럼 선생님 제가 좀 뜰까요? 간장. 네네. 너무 맛있겠다. 야, 죽 맛있겠죠? 잣간장. 네. 죽이랑 네. 잣간장을 함께 아. 이제 먹으면 궁합이 딱 맞는 거죠. 딱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풍, 혈관만 얘기를 했지만 네.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도요? 요즘 같은 봄철에 먹기에 딱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시구나. 아, 다 된 거죠? 네, 네. 그럼 우리 이거 방풍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쪽이 된장인 것 같아요. 간장, 된장. 자, 또 함께 드실 수 있도록 또 바로 오야, 감사합니다. 바로 배달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굉장히 어우야. 네. 음. 맛있죠? 네. 와, 된장 너무 맛있네요. 나 죽과 함께 드세요. 네. 정말 방풍 밥상이에요. 된장 맛있네요. 역시 전 된장이었어. 써보세요. 된장 네. 맛있어.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일단 아직까지는 된장이요. 고추장 먹어보고요. 된장 좋은데요, 저? 된장 맛있죠? 된장 한 표. 네. 방풍죽. 방풍죽도 어우, 거기 진짜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잡숴보세요. 잣간장이죠? 네, 잣간장만 따로 잣간장하고 먹어보고요. 함께. 어우, 야, 잘 식감도 좋고 너무 오사원 맛있어. 선생님이 하던 중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맛있어. 이 잣간장이 포인트네요, 진짜. 네. 오. 왜냐하면 이게 방풍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 향을 끌어들이는 게 이게 바로 잣간장이거든요. 아주 고소함의 극치입니다. 네. 이야, 이거 맛있다. 거기에다가 방풍 나물 3종 세트를 같이 잡수시면 정말 혈관 건강은 뭐 이만한 밥상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건강식단이에요, 이거는. 네. 이렇게 밥상 하나 딱 차려서 먹으면 그쵸. 혈관도 튼튼해지고 그쵸. 맛도 있고. 네. 와, 이거 맛있는데요? 희한하네. 편두통이 없어졌네. 아, 그래요? 그래서 왜 막아줬네요. 쩌릿쩌릿 희한하다. 자, 희한한 건강밥상 레시피 나갑니다. 혈관 여드름 예방하는 혈관 튼튼 밥상, 방풍나물 3종 세트와 방풍죽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각각 방풍나물 300g, 쌀뜨물 3컵, 소금 1작은술씩이 필요하고요. 된장 양념장, 고추장 양념장, 간장 양념장 재료 준비해주세요. 방풍죽은 방풍나물과 쌀, 그리고 잣간장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방풍나물은 쌀뜨물을 끓인 물에 살짝 데쳐서 준비하고요. 데친 방풍은 찬물에 헹궈 건져 물기를 빼야 합니다. 된장,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방풍나물과 잘 버무려 주세요. 간장 양념은 방풍나물을 무친 후 들기름에 넣어 볶는 게 포인트인데요. 된장 방풍, 고추장 방풍에는 깨, 또 간장 방풍에는 들깨를 곁들입니다. 이 방풍죽은요, 방풍나물은 굵게 다지고 쌀은 불려서 준비합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쌀과 방풍나물을 넣어서 볶은 후 생수를 붓고 강불에서 5분, 약불에서 30분 정도를 충분히 끓이면 완성! 잣간장을 만들어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방풍나물 3종 세트와 방풍죽으로 혈관 건강 튼튼하게 지키세요. 야, 죽하고 방풍나물, 어우, 그만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한잔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요 방풍죽하고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든든하네요. 자, 혈관 건강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혈관 여드름 예방법입니다. 네. 잠시만요. 당황했어요, 지금. 자, 제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의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영상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6년 전에 큰일을 겪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혈액순환을 위해 손뼉을 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힘들다. 힘드세요? 예, 이것도 꽤 힘들어서요. 운동이 꽤 됩니다.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뇌종양하고 모야모야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수술 자국도 살짝 여기 아직도 남아 있고요. 갑자기 침침해진 시력 때문에 갔던 병원에서 발견하게 된 뇌종양. 2번의 뇌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이어 뇌종양으로 인한 모야모야 병까지 발병하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혈관 쪽에 제가 좀 기질적으로 좀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남들은 안 생기는 병이 막 2개씩이나 생기고 그랬겠죠. 움직이시는 거 가능하세요? 예, 가능해요. 예. 어떻게 움직일까요? 다행히 수술 이후 잘 견디고 회복을 잘해서 지금은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예전보다는 행동이 조금은 느려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독한 약을 견디면서 생긴 식욕 때문에 살이 쪄서 이제는 다이어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머리 수술을 오랫동안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예쁜 모자 쓰고 다니라고 이렇게 선물해 주신 모자들이에요.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왔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는데요. 다시는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작은 일상이라도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면서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손끝을 이용한 혈액순환 운동이라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식습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되도록이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노폐물도 배출하게 하는 비트 주스를 마십니다. 이제부터 인생에서 다시는 큰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그녀는 한 가지를 더 챙긴다고 하네요. 옆에 누가 없을 때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요. 그래서 이 식물성 오메가3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하게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 직접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그중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3는 중금속 위험이 낮고 오메가3 함량이 높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면 혈액성 노폐물 성분이 감소하고 또한 오메가3는 읽기 능력도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오메가3. 다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목표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혈액순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그녀. 앞으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였네요. 네. 식물성 오메가3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식물성 오메가3 그러면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DHA, EPA, 그다음에 니놀렌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고요. 혈소판 생성 같은 것들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주제인 혈관과 관련돼 있는 혈관 여드름이나 또는 혈액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핵심 성분 중에 DHA 같은 경우는 뇌로 바로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기억력이라든지 학습 능력 같은 것들을 뛰어나게 도와줄 수 있고요. 게다가 이 눈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EPA 성분 말씀해 주셨는데 EPA 성분은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거나 전체적인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를 좀 억제할 수 있도록 혈소판의 기능을 조금 약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이 뇌 기능에 대해서 뇌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1,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약 일주일 동안 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단으로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꼭 섭취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률이 약 35%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눈 건강에 도움된다는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이 DHA가요. 이 뇌 건강도 좋지만 눈의 망막 쪽에도 이 영양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나 생선 많이 먹어. 그래서 걱정 없어. DHA, EPA 이런 거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우 EPA는 21%, DHA는 9%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로 섭취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근데 오메가3를 먹으면 생선 비린내가 가끔 올라오는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안 좋았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오메가3가 비린 게 아니고요. 오메가3는 죄가 없어요. 생선이 죄가 있는 거지. 그래도 이런 비린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식물성 오메가3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메가3 많이 들었는데 식물성 오메가3는 또 처음 들어요? 그렇죠. 이제 뭐 참치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얻는 것은 동물성 오메가3. 그다음에 뭐 포도씨유나 아마씨유, 뭐 들깨 같은 데에서 얻는 것도 실질적으로 식물성 오메가3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이 사슬의 가장 밑에 있는 미세 조류에서 얻어낸 식물성 오메가3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35억 년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식물성 플랑크톤. 이게 바로 태초의 오메가3인데요. 등푸른 생선들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식물성 오메가3를 많이 갖고 있는 미세조류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세조류는요, 오메가3를 매우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물만 가지고도 1차적인 추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질이나 또는 뭐 잔류용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순도 높은 오메가3를 물로 뽑아내니까 그만큼 더 우리 몸에는 안전하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잔류하는 용매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라든지 임산부들한테 오메가3를 추천할 때는 이런 식물성 오메가3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성 오메가3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세조류. 그중에 얘 이름이 뭐냐면요. 스키조트리움이라고 하는 미세조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식물성 미세조류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오메가3의 함량 같은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오메가3를 풍부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식물성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HA하고 EPA를 둘 다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조류 중에서 유일하게 스키조트리움만 이런 균형을 갖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식물성 오메가3의 원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식물성 오메가3의 또 하나의 장점은 DHA가 풍부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DHA, EPA 얘기를 하고 있는데 DHA는 EPA로 전환이 되는데 EPA는 DHA로 전환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DHA가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나사에서는요, 우주인한테 이 식물성 오메가3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도 듣고 정말 똑똑하시네요. 예. 나사가 인정한 우주인들의 식품 중에 하나인 오메가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요거 알약 이거죠? 이거. 네, 그거 이게 알약으로 식물성 돼 있어요. 오메가3. 이거 한번 아니 먹어볼까? 뭐 좋다는 건 또 바로 먹잖아요, 저희가. 먹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야. 그렇게 알이 크지 않아서 먹기엔 좋으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3가 뭐 엄청 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맛이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식물성이다 보니까 비린내 올라오는 역한 느낌 같은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의 장점은 우리가 좀 먹는데 거북했던 이 비린내가 어취가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네. 자, 스키조트리움이라고 하는 미세 조류에서 물로 추출했기 때문에 이런 생선 비린내와 같은 것들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역시 또 저렇게 준비를 했죠, 우리 둘이서. 네, 팁을 또 준비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 똑똑하게 고르는 법. 첫 번째는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2대1 기억하기. 자, 2대1이 뭐냐? 2대1 가르마가 아니고요. 예. DH하고 EPA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 우리 몸에서 들어왔을 때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DH하고 EPA가 서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특성이 있어서 비율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했을 때요. 2대1 비율로 맞췄을 때 가장 효능이 좋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2대1로 먹을 때 실제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수치가 더 빨랐고요.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지방분해 호르몬 수치도 높아졌기 때문에요. 식물성 오메가3는 이 2대1 비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대1 비율 기억하기. 그리고 두 번째,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답은 비타민과 함께 먹기. 네,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E와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같이 먹는 게 좋는데요. 요거를 같이 먹었을 때 오메가3의 효능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500mg 이상 섭취를 하셔야지 효능이 발휘가 되니까 꼭 양을 확인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500ml 이상.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요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일단 평상시에 드시는 음식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려면 이걸 올려주게 해줄 만한 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보은 선생님께서도 추천해 주셨던 나물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품들이 HDL을 올려주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고요. 네. 운동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만큼 반드시 식생활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식생활만큼 중요한 게 결국 혈류 흐름인데 혈류 흐름이 좋으려면 결국 움직여야 돼요. 네, 쉬지 않고 많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한 번 잃으면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혈액 건강만큼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할 때 다른 것보다 혈액 건강 꼭 신경 쓰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오늘 이제 양념을 제가 과하지 않게 보여드렸는데요. 무엇보다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적절한 양념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짜지 않게 하는. 네, 염분 섭취 많이 하지 않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주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 우리 적당하게 열심히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맛있는 거 좋은 사람들하고 탁 먹으면 피가 싹 도는 느낌. 맞아요. 이런 게 그 혈관 건강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 주말에는 그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침엔 좀 쌀쌀했지만 오후에는 정말 멋진 봄 날씨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봄 날씨 만끽하시면서도 사실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또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예. 개인 방역, 위생은 또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